You 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a thing. 안녕하세요. 뉴에라 영어학원 원장 정예희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모두 종료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서답형 확인 기간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이 있을 예정이죠. 잘 보내고 함께 여름 특강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말고사 영어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험 총평입니다. 2번 시험 분석, 3번 기출 예시, 4번 어떤 자료로 공부했는지, 5번 여름 특강 소개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총평입니다. 1번 교과서는 쉽게, 모의고사는 어렵게 출제되었다. 교과서 선생님 따로, 모의고사 선생님 따로 이렇게 두 분이서 1학년은 들어가게 되십니다. 교과서 선생님은 중간고사 때와 유사한 난도로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모의고사 담당하신 선생님은 굉장히 난도를 높여서 출제하셔서 중간고사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암기에만 의존했던 친구들은 변형에 대응할 능력이 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선지와 변형 및 외부 지문을 이해할 독해력이 절실했다. 중학교 때까지 정말 어려운 지문, 긴 지문, 토플 지문,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이런 지문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익숙하게 풀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은 잘하는데 독해 좀 약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방학 때에 정말 독해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어휘도 많이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시험 페이지 수가 기존에 10매였는데요. 12매로 증가했습니다. 원래 잠신고는 시험 매수가 12매 이상이고요. 16매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험이 쉬웠고 매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2매나 늘어났으니 읽을 거리가 2매나 더 많았다라는 거죠. 독해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유형 등장으로 중간 수준의 아이들이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적응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당황해서 뒷부분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서답형 문항이 기존 8문항에서 7문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도 7문항입니다. 근데 1학년도 2학년처럼 7문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리드 모어,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 외부 지문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나눠지는데요. 시험 범위 전체로 보면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모의고사가 다른 학교는 막 50개도 들어가는데 우리 잠신고는 14개 지문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양과 다르게, 양과 관계없이 시험 하나하나의 퀄리티와 난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3, 4과 선택형에서는 9문항이 나왔고요. 서답형에서는 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에서는 선택형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교과서 read more 3과가 끝나면 read more가 있고요. 4과가 끝나면 또 read more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택형이 3개, 서답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 프린트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막 만드셔서 주시는데요. 총 2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선택형이 4문항, 서답형이 2문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 관련돼서 서답형은 3문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선생님은 3문항 내셨다, 서답형, 모의고사,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4문항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는 14지문이었지만 선택형에서 9개, 서답형에서 2개, 외부 지문이 굉장히 좀 어렵진 않았는데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당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답형이 2개 나왔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느꼈겠습니까? 외부 지문에다가 처음 보는 유형에다가 서답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높은 채로 시험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항 분석입니다. 선택형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4번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15번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그래도 2024년도에서는 이렇게 41, 42 딱 한 문항만 나왔고요. 한 문항만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서 이제 13개 지문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1번, 2번이 난도가 중상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보자마자 어려운데? 라고 느낄 법한 문제가 초반에 제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이점을 제가 써놨습니다. 선지의 길이가 지문의 길이와 같거나 선지 길이가 지문 길이보다 길었다. 그러니 지문은 아이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근데 선지는 처음 보는 글이에요. 마치 외문 지문을 읽듯이, 외부 지문을 읽듯이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길다 보니까 빠르고 정확한 선지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4번 봐도 선지 해석 시간 소요가 컸다라고 난도가 상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11번도 난도가 상입니다. 다 객관식인데요. 이렇게 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문장만 추가되었지만 결국에는 선지 해석 능력이 관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15번부터 26번까지를 살펴보면요. 자, 21번 한번 보시면 제가 중상 난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선지 어휘가 어렵고 길이가 길다. 결국에는 이번 시험은 지문은 우리가 다 알고 모의고사 내용이니까 알고 시험 대비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처음 보는 선지를 너가 얼마나 이해하니? 선지 해석 능력이 제일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외부 지문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마치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니를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 지문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선지는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단어, 외부 지문과 똑같은 모의고사나 수능과 같은 그런 처음 보는 글을 읽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운 거 외의 내용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는가? 너 기본 독해 능력 얼마나 돼? 기본 어휘 능력 얼마나 돼? 이게 뒷받침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성실한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기말고사는 성실한 거 플러스 중학교 때까지의 기본 독해 능력이 뒷받침돼야 고난도 정복이 가능했던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가 어렵게 나왔다. 서답형입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제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에게 바로 전화해서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요 부분,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지문이었고요. 어법 오류 수정 하나, 수행평가를 채점하라. 글을 주고 이 친구 수행평가 몇 점인 것 같아? 어디서 감점 난 것 같아?를 찾아서 써야 되는 게 서답형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정작 영작 같은 경우에는 원문이랑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법 오류도 사실은 변형이 되긴 했어요. 새로운 두 문항 삽입해서 지문 변형이 되긴 했지만 정답은 사실은 변형하지 않은 부분에서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읽거나 암기를 잘한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서답형 1번도 지문에 나온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얘는 쉬웠습니다. 풀만 했고요. 풀만 했습니다. 그리고 풀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4번 같은 경우도 풀만 했습니다. 이유는 원문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걸 선생님들께서 단순화시켜서 더 쉽게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원문이 어느 정도 익숙하거나 암기가 돼 있는 친구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둘, 셋, 네 개는 그냥 풀 수 있었고요. 이 문제도 수동태 전환이었는데요. 사과의 핵심 문법입니다. 수동태 전환이었는데요. 현재, 완료, 수동 구문으로 고칠 수 있는가, 혹은 조동사 들어간 수동태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풀만 했다. 답이 좀 다양하게 나온 게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회의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봤을 때도 어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다양했으나 어법에 맞으면 다 맞다 해주실 것 같아서 서답형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단 서답형 5번과 6번이 어렵다기보다는 신유형이었던 것 때문에 아이들의 불안도가 높아져서 본인 실력 발휘가 안 됐을 것 같다. 자, 시험이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입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길이만 느끼시라고 길이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선지 길이 확장이라고 써놨죠.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에요. 지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지입니다. 이게 1번 문제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시험지 한 페이지에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읽을 거리가 많았다. 그러니 아이들이 독해력이 없어요. 빨리 독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독해력 신장은 사실은 학기 중에는 독해력을 올린다기보다 문제를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서답형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서답형이 나올 수 있고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실력 향상은 방학 때 혹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길고 어려운 독해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 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긴 독해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충분히 모의고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2번 문항인데요. 2번 문항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지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문과 선지의 길이가요. 선지가 더 깁니다. 그러니 지문은 어차피 변형이 됐다 하더라도 아이들이요 대부분 아는 지문이죠.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아 이거 무슨 내용이구나 알아요. 문제는 선지는 처음 보는 거고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선지를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선지 독해 능력, 처음 보는 글, 이해 능력이 절실하다. 수능 모의고사가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실제로 문제에 나온 것은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멘붕이었어요. 처음 보는 유형이 나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라고 했던 문제였는데요. 신유형이고요. 너가 수행평가를 채점해봐 라는 문제였습니다.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직접 채점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교과서 3과와 연계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가 수행평가 채점을 직접 하여 최종 점수가 몇 점인지 써봐. 이게 1번 문제였고요. 소문항 2번은 감점은 어디서 됐는지 기억부터 비읍 중에 뭐가 감점이었는지를 너가 써봐 라는 되게 독특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여기 최종본이 있고요. 이 위에는 초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종본을 보고서 써야 되는 건데 어떤 친구는 막 초본을 보고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문도 잘 읽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밑줄도 없고요.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물론 교과서 3과와 연관되어 있어서 타픽은 똑같습니다. 이 세종대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세종대왕에 대한 거구나 알겠는데 처음 보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김잠신이라는 친구가 이 글을 썼고 초본을 쓰고 그걸 수정해서 최종본을 만들었는데 이 최종본이 기억,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가? 니은, 존경하는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가? 3, 존경하는 이유가 3가지 열거되어 있는가?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냐? 동격의 대시 있냐? 15문자 이상이냐? 이거를 애들이 여기서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이 지문 자체는 어렵진 않았지만 유형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서 제가 고등학생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봤겠습니까? 이런 유형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골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선생님 되게 어려웠어요 라고 느끼고 풀었는데 채점해보니까 맞았어요 라고 한 친구들이 또 상당히 많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어려웠겠다 싶은 건 어휘 문제 중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의 영영풀이는이 나왔습니다. 이 잠신구는요, 영영풀이를 학교에서 교과서 선생님 경우에 아예 주십니다. 그래서 영영풀이를 엄청 열심히 외우면요, 실제 시험에서 어려움 없이 그냥 풀어낼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나오거든요. 교과서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영풀이는요, 모의고사 선생님이 내셨어요. 모의고사. 즉 영영풀이 프린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 내신 지문에서 밑줄도 없고요. 그냥 이 자체를 읽고서 여기에 나온 어휘가 영영풀이 설명이 없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 수없이도 많은 단어 중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는 지문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만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to 유준이가 여긴 동사 중에 찾아야 되고, 얘도 동사 중에 찾아야 되고, 얘는 명사 중에 찾아야 되고, 동사, 명사, 품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알 거예요. 저도 많이 가르쳤으니까. 하지만 이게 무슨 단어와 연관되지? 뭐가 없지라는 것은 할 수는 있겠으나 시간 소요가 많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타임어택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칸이 없는 채로 여기에 언급된 단어의 설명을 찾아야 된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 보는 애들이 영어 설명인데 preconceived inclination 이런 단어가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나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휘력과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 지금 저희 학원은 암기도 많이 시키지만 가장 핵심은요, 변형입니다. 매 시간 올 때마다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매 시간 어머님들께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직접 이제 멘트를 써서 보내드리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변형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암기 시험도 보죠. 암기 시험은 본인의 성실함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고, 변형 시험은 한 반에 1명에서 4명 정도밖에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 이 변형 시험을 충실히 열심히 읽고 제 시험도 열심히 보고 모르는 걸 열심히 해설지 보고 저한테 질문하고 한 친구들은 학원에서 보는 변형 시험보다는 쉽거든요. 학교 시험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재 늘 나가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연습, 리드 모어, 학교 프린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보죠. 최종 모의고사 해설지도 정말 상세하게 제가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시험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타 학원, 타 과목 공부해야 돼요. 몸이 아파요. 본인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중간고사는 쉬웠더라도 기말고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번처럼 선생님들이 바뀌셨죠? 바뀌신 경우에는 첫 시험이 항상 좀 쉽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서 이 정도 내면 되겠지라고 하고 내세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엄청 어려워지고, 그리고 2학기 때도 계속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요 정도 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혹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랬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이럴 거야 라고 암기만 하면 안 되고, 저희처럼 변형 시험도 열심히 대비를 했어야 됐다. 겸손하게 변형까지도 꼼꼼히 했던 친구가 조금 유리했다. 물론 서술형은 암기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리고 직전 보강 엑기스 자료, 중요한 거 제가 다 집어놓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직보까지 끝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점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연락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제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좀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내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2주 동안 정말 놉니다. 2주 동안 놀고 나면요, 이제 여름 특강 들어야지라고 하면 3주 수업 듣고 개학이에요. 여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주부터 아이들 불러서 공부를 시킵니다. 여름 특강 선개강반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 특강은 오전반도 있는데 그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는 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내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을 해야 되는데 내신만 하고 우리 애는 수능은 그냥 뭐 수학이나 과학으로 돌려야지라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세요. 상위권 어머님들이 그러실 수 있는데 이번 2학년들이요. 3월에 모의고사를 2학년 3월에 쳤을 때 전교에 100점이 한 병이었고 1등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2학년 2학기가 되면 그게 더 심해집니다. 시험이 쉬울 때도 있지만 애들이 1등급이 특히 잠신에서는 점점 안 나옵니다. 왜냐? 수, 과학이 너무나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영어는 내가 요 정도 해도 성적이 나와 하고 그냥 밀어두게 되거든요. 그것이 현 2학년 상황에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고 6월 모의고사는 쉬웠습니다. 3월 건 서울시 교육청, 6월 건 부산 교육청에서 만든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이 훨씬 어려웠고요. 3월 거가 훨씬 어려웠고 1등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교에서 6월 모의고사는 좀 쉬웠고요. 다 그냥 1등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3월을 기준으로 삼고 아이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도 2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저 여름 특강 들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기본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선 방학 때는 수능 공부에 정말 힘을 쏟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수학부터 하십시오. 수학이 1번이에요. 수학을 고정하시고 남는 시간에 영어와 국어와 과학을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역전의 여름과 1등급 진입 프로젝트 반은 오전반인데요. 둘 다 지금 마감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변형되는 글 같은 거 외부 지문에 대한 노출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은 하지만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주 1회반 들으셔도 됩니다. 고2 모의고사 반 들으시면 되고요. 기말고사 종료 후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7월 7일, 8일, 10일 화, 수, 금 중에 주 1회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이들 와서 매번 모의고사 풉니다. 한 해씩 듣기부터 쭉 풀고 몇 점 평균, 반평균 몇 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성적표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한 해씩 안 풀어봤어요. 거의 풀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나 풀었어도 30번 이하 문제를 자꾸 틀린다. 내가 자꾸 중간에 뭔가 구멍 난 게 보인다. 독해 적용이 안 돼요 라는 친구들 고3 모의고사 풀면 1등급은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내가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이해하는지를 계속 아이들이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어 암기 당연히 하고요. 중요한 문법,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문법과 구조는 당연히 설명합니다. 독해 수업이라고 해서 독해만 하지 않아요. 독해하되 중요한 구문, 구조, 어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감유지 고3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고3 모의고사 매회 푸는 겁니다. 결국 고1 내신이나 뭐 고1 모의고사나 결국 고3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내신 1등급 나오고 모의고사로 다 1등급 나온다. 감유지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 친구 잘하는 친구인데 감유지 듣네? 아 근데 나는 저 정도는 못하는데 나도 감유지 들으면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2 모의사반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앞반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듣다가 본인이 좌절해서 못 듣습니다. 반을 이동하거나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 이번에 고2 수준 듣고 다음에 고3 수준을 듣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난도 문제로 자극이 필요한 학생, 지금 고3 모의고사 봐도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숙제가 이 반은 많지 않아요.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학원에서 영어는 어떻게든 끝내야 되겠다. 잠시는 특히 수학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영어는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한다면 학원에서 끝낼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듣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도 있고, 그리고 단어 200개씩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적표도 여전히 나가고요. 마찬가지 독해는 독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법 구조 그리고 논리 연습까지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3 정시반은 이제 뭐 누나나 형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정시가 별로 남지 않았죠? 이 친구들 고3 고난도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점검하는 반입니다. 수능과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1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가 다 합해져서 등급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때 등급 컷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또 전체 등급은 또 전체 성취 점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 저도 어머니들께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잘 못 나왔다고 하면 여름 특강 때 아이들이 열심히 보강하여서 2학기 때를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름에도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ntle, sweet of a sound, tenders you with a breeze, telling that it's not over and don't ever give up on yourself because